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룰 명사는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띄어쓰기, 즉 띄어쓰기의 즉 중요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명사와 즉 조사 또는 명사와 그리고 어미,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명사 중에서도 의존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 의존명사하고 조사의 차이, 또 의존명사 어미의 차이, 이게 이제 띄어쓰기에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서, 즉 그 정확한 표준어의 즉 표현, 그리고 또 한글 맞춤법에 따른 정확한 표기,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그 명사의 종류를 보겠는데요. 먼저 명사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라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명칭이 하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 산은 많이 있죠. 그러나 북한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산하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외국의 사람들도 즉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걸 고유명사라 해요. 그러니까 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부르잖아요. 그럴 때 해나 다른 따라서 일반 명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순신 역시 사람의 이름은 고유명사고요. 자, 보통명사는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두루 쓰이는 명사로서 보통명사라고도 하고 또 일반명사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에 의미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아래 예문에서 61조 우리는 그가 혼자 힘을 기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때 힘은 다른 것에 도움이 없어도 혼자 쓸 수 있지만 것이라는 이 명사는 앞에서 수식하는 말이 있어야, 수식하는 말이 있어야 즉 표현할 수 있고, 이럴 때 그 수식하는 말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불러요. 자, 제가 아까 말했지만 결국 이 명사를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명사가 뭐냐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즉 띄어쓰기의 방법과 표준어 한글 맞춤법의 정확한 표기를 위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의존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존명사는 즉 혼자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즉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관용어와 그리고 그것의 꾸밈을 받는 즉 명사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때 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즉 조사가 온다거나 또는 어미가 오면 이 조사나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오는 체언이나 혹은 어간과 붙여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게 헷갈리냐면 똑같이 생긴 게, 즉 예를 들어서 만큼이라는 말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즉 어떤 경우에는 조사의 만큼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존명사 만큼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만큼을 바라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이것이 명사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조사인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띄어쓰기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명사와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즉 어미와 그리고 의존명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큼, 또 뿐, 대로 이런 말들은 이것이 명사인 경우도 있고 또 조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면, 또 우리말의 바, 대, 지 이런 말들은 이 바, 대, 지라는 의존명사도 있고 또 바, 대, 지 즉 앞에 니은바, 니은대, 니은지하는 어미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의존명사에는 보편적 의존명사, 즉 이는 두루두루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우리의 목표는, 다음 페이지 62쪽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면은 이 것과 같은 것은 뭐 주어로도 사용되고 여기서처럼 서술어로도 사용되고 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리 하나 알아둘 건, 여기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 주어는 목표가 되고
그리고 서술어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가 서술어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것은 혼자서 역할을 못하니까 앞에 꾸미는, 즉 정상에 올라가는 이것과 합쳐서 이걸 명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올라가다라는 서술어가 들어있는데 이런 서술어가 들어있는 걸 절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 절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명사절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명사절이 서술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로 주어로 사용되는 것, 서술성 의존명사는 주로 서술어에 쓰이는 따름, 뿐, 터, 때문 이런 걸 말하고요. 부사성 의존명사는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뭐뭐 하는 대로, 양, 듯 등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서 수량을 나타내는 데 쓰여요. 자, 요거 별표시. 자, 우리 단위성 의존명사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것인데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바로 우리 실제 언어 생활에서 예를 들어 고등어 한 손 그러면 고등어를 헤아리는 단위로 손이라는 말을 쓴다. 이걸 먼저 물을 수 있고, 즉 빈칸에 알맞은 단위어는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때 한 손이라는 것이 몇 마리냐, 그래서 그 수량, 즉 2마리다 이렇게 수량을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위명사에, 즉 어떤 사물에 어떤 단위명사를 사용하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수량이 몇 개인가 이걸 함께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굴비 한 갓 하고 굴비의 갓을 쓰면 10마리를, 그리고 장작 한 강다리 하면 100개를, 연필 한 자루 하면은, 즉 이때 한 자루는 12타스를 말하죠. 12개를, 그리고 물 한 모금, 또 오이 한 거리, 이때 거리는 50개를, 벼 한 단불 하면은, 즉 100섬을, 그리고 오징어 한 축 했을 때 축은 20마리를, 또 밥은 한 술, 이렇게 술을 써서 밥 한 술 뜬다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하루 3끼 밥, 또 기와 한 우리, 얘가 이제 단위명사로는 가장 수량이 많아요. 기와 한 우리 하면 2000장을, 그리고 북어는 쾌라고 하는데 북어 한 쾌 하면 20마리, 또 흙은 이렇게 손으로 움켜줬을 때 줌 하는 표현을 써서 흙 한 줌, 그리고 실은 님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죠. 실 한 님, 고기는 2근, 그리고 바늘 한 쌈, 얘도 출제된 적이 꽤 있죠. 바늘 한 쌈은 24개, 그리고 실은 한 타래, 또 가마니 한 입. 자, 김 한 토 주의하고, 예전에는 김 한 톳이 40장을 가리켰는데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장으로. 그래서 좀 예전 국어사전에서는 김 한 톳을 40장으로 표기한 것도 있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김 한 톳은 100장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또 배추 한 접 하면은 100개를, 노는 마지기라는 표현을 쓰죠. 2마지기. 자동차인데, 자, 고등어 한 손, 방금 한 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2마리고, 인삼 한 채 하면 100근, 풀 한 포기, 그리고 비웃 한 두룸 하면 20마리를. 이와 같이 쭉 가서 이번에는 버섯 한 죽 하면 10켤레, 그리고 굴비 한 뭇 하면 10마리를 말합니다. 우리 굴비 한 갓 할 때 10마리, 굴비 한 뭇 10마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사와 함께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우리 시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띄어쓰기와 가장 밀접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맞춤법 규정과 관련해서 이 명사는 띄어써야 한다. 즉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니까 먹을 만큼 먹어라. 이때 것은 의존명사고 만큼 의존명사로 띄고,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역시 금, 열돈 띄어쓰고요. 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든, 예를 들어 A 겸 B, 또 A 대 B, A 및 B, A 또는 B, A 내지 B, 이런 말들은 반드시 앞뒤를 띄어쓴다 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물론 이 또는 같은 경우는
부사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품사를 묻기보다는 이렇게 앞뒤를 띄어 쓴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또 우리말에 등이라는 거 있죠. 여러 개를 나열하는, 즉 여러 개의 사물을 쓸 때 나열하는 등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그럼 이 등이라는 한자어는 뭐 등등, 등지, 등속 이런 식으로 유사한 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등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무조건 띄어 쓴다. 100%. 그죠? 항상 띄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배, 귤 등등 하고 띄어 쓰죠. 자,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우리 시험과 밀접한 띄어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별하거나 의존명사와 어미를 구별하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만이라는 의존명사와 그리고 은, 는, 도, 만 할 때 만이라는 조사가 있죠. 조사. 그래서 보조사로서의 만은 붙여 쓰고 의존명사로서의 만은 띄어 쓰는데요. 자,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사흘 만에 돌아왔다. 1년 만에 떠나갔다. 그리고 실력이 대학에 갈만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만이라는 것이 명사라면 반드시 뒤에 조사애가 와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얼마 만에 하는 이 만과 애가 함께 오면 이때 만은 무조건 즉 의존명사고 반드시 띄어 쓰는 겁니다. 100% 만과 애가 함께 올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띄어 쓰게 되고요. 단 조심할 건 오랜만에 할 때는 이때 오랜만에 할 때는 이걸 한 단어고 그러므로 이때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의 경우만 이게 좀 특별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만에 하는 형태가 갖추어지면 무조건 앞단어와 띄어 쓰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다라는 말 등이 붙어서 뭐뭐 만하다 즉 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앞에 용언 본용언이 오면 뭐뭐 할 만하다 하고 이렇게 본용언이 오게 되면 이때 만하다는 즉 만이라는 의존명사와 하다가 만나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용언 만하다는 즉 앞에 있는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이것은 또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이와 같이 만하다 같은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할 만하다 하고 붙였어도 즉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만에 있어서 반드시 띄었어야 한다는 건 이 형태, 즉 만에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만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하니까 사실 띄어쓰기에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조사 만의 경우 그러면 일단 이 만이 조사일 때는 앞에 체언이 와요. 그래서 어떤 한정, 비교를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럴 때 만, 앞에 하나 하고 체언이 왔죠. 또 즉 수사 하나가 왔고 그것만 못한다. 이럴 때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왔고 그러면 앞에 이렇게 체언이 오면 뒤에 오는 말은 이때의 만은 조사라 반드시 붙여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서 이런 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즉 그것은 수박만 하다. 철수는 얼굴이 수박만 하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수박하고 체언이니까 만하고 붙인다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이 만하다라는 보조용어로 착각하더라고. 이 만하다라는 보조용어는 앞에 뭐가 와? 용언이 와. 용언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그러나 이때는 수박, 체언이 왔으니까 수박만 하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만과 하다를 붙이면 안 되겠죠.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앞에 체언이 올 때의 만은 조사다. 주의하시고요. 다음 우리말의 만큼, 대로, 뿐은 이 말은 의존명사인 경우와
그리고 조사만큼대로뿐은 공식이야, 공식. 즉 만큼대로뿐이라는 말 앞에 용언이 오면, 꾸미는 말, 용언의 관형형이 오면 그때 만큼대로뿐은 의존명사라 띄어쓰는 거예요. 즉 만큼대로뿐 앞에 뭐가 와? 용언이 오면. 반면에 만큼대로뿐 앞에 체언이 오면 그때는 조사라 붙인다. 예를 들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럴 때는 할, 용언이 왔으니까 띄어쓰지만, 반면에 나도 너만큼 했어. 너만큼 이렇게 체언이 오면은 만큼대로뿐은 붙입니다. 이 공식이야, 공식. 따라서 얘는 시험에서 띄어쓰기 문제 나오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노력할 용언 왔으니까 만큼, 즉 의존명사라 띄고, 너는 학생이다 서술로 왔으니까 만큼 띄어쓰고, 반면에 학생만 왔다면 만큼 붙이겠지. 그러나 학생이다 하고 서술로가 왔으니까 학생인 띄고 만큼. 반면에 맵쌀은 찹쌀만큼, 이때는 찹쌀 채워놨으니까 붙이죠. 그리고 모내기에 흡족하리만큼 할 때 이 뭐뭐리만큼이라는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흡족하리만큼 이럴 때는 어미로서, 즉 만큼과는 별개의 말이니까 주의하시고, 다음 대로의 경우도 느낀 대로, 본 대로, 낡을 대로, 그리고 도착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에서 보듯이 앞에 용언이 왔으니까 의존명사를 띄고, 반면에 규칙대로, 큰 것대로, 작은 것대로 앞에 체언이 왔으니까 붙입니다. 뿐도, 즉 그는 무슨 시름이라도 있는 듯 허공을 망연히 응시할 뿐, 응시하다 용언 왔으니까 뿐 띄어쓰고, 반면에 내가 가진 돈이라고는 이것뿐이다 할 때 뿐 앞에 이것 하고 대명사 왔으니까, 즉 뿐은 조사라 붙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건 뭐뭐 뿐더러라는 전미사가 있거든요. 그뿐더러, 즉 전미사가 있는데 이 뿐더러는 그하고만 어울리는, 그래서 특별히 그뿐더러 하고 그와 어울리는 말인데, 이때도 어차피 체언이 왔으니까 뿐은 붙여 쓴다는 띄어쓰기는 변함이 없죠. 다음, 이제 우리말에 체라는 의존명사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행동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로 쓰죠. 예를 들어 옷을 입은 채로, 그래서 이 뒤에 조사로가 오기도 하고, 즉 옷을 입은 채로 하고 앞에 용언이 오면 채 띄어쓰고, 또 단위명사 채가 있죠. 기와집 한 채, 즉 집을 말하거나 이불 세 채, 이불을 헤아리거나 인삼 두 채, 이렇게 인삼을 세거나 이불이나 집을 셀 때에 또 채는 의존명사죠. 그런데 행랑채, 바깥채에서 보듯이 이 채가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겁니다. 주로 집의 일부를 가리킬 때, 그럴 때 집의 덩이를 구별할 때 행랑채, 바깥채. 다음 듯이죠. 자, 듯이라는 말은 얘가 또 좀 복잡해요. 자, 우리말에서 듯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의존명사 듯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뭐가 와요? 즉 용언이 와서 용언의 관형형이 와서 관형어가 꾸며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할 듯, 말 듯, 이렇게, 즉 용언의 관형형이 와서 듯을 꾸미게 되면 이때 듯은 의존명사라 띄어쓰고, 또 용언의 관형형이 오는데 이것이 본용언으로서, 반면에 듯이 하다가 붙어 듯하다 하면은 이때도 할 듯하다 하고, 즉 보조용으로서 듯하다가 있죠.
이럴 때 이제 뜻은 의존명사로 사용된 건데요. 반면에 이제 뜻하다라는 보조용어는 아까 많아다나 마찬가지로 얘는 또 붙였어도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이렇게 뜻하다라는 보조용어를 즉 이렇게 본용어 뒤에 올 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였어도 허용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 듣과 하다 사이에 조사가 끼어들면 예를 들어 할, 듣도 하다 이렇게 조사가 끼어들면 이때는 이 뜻은 의존명사로서만 사용된 거기 때문에 절대 앞뒤를 붙일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즉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이 많아다도 마찬가지야. 이 많아다라는 보조용어는 원칙은 본용어가 띄는 거지만 할만하다고 붙일 수 있지. 그러나 이 만 사이에 조사가 끼어 들어가서 할만도 하다. 이러면 이때는 의존명사로서의 성질만 있기 때문에 앞뒤를 띄어쓰게 되는 겁니다. 자, 비가 올 듯 싶다 했을 때 이때의 뜻은 즉 의존명사로서 앞에 올 하는 관형어가 띄어쓰게 되고 눈이 내릴 듯 말 듯 띄어쓰게 되죠. 그런데요, 비가 올 듯 싶다 했을 때 비가 올 듯 싶다 했을 때 이 듯 싶다는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즉 붙여야죠. 다신 올과 듯 싶다를 띄어쓰게 돼요. 자, 그런데 듯이 어미가 있어. 듯이 어미가 있는데요. 요건 간단해요. 바로 앞에 어간이 와요. 그래서 어간 뒤에 듯 혹은 이 뒤에 이가 와서 즉 어간 뒤에 듯이 와서 즉 부사어를 만들 때 이때 즉 듯은 어미죠. 예를 들어 구름에 달 가듯이 하면 가다라는 어간 뒤에 듯이 왔죠. 즉 이렇게 어간 뒤에 듯이 와서 이루어지면 이때 이 듯은 어미다. 그러므로 반드시 붙여 쓰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64쪽으로 가서 자, 우리말의 이 들은 의존명사일 때는 아까 등이라는 의존명사를 알려드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들도 앞에 둘 이상의 사물, 예를 들어 나무, 새, 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는 아까 의존명사 등과 마찬가지로 앞에 띄었습니다. 여기 예문에서도 보듯이 뭐 배, 감, 포도, 들이 있다 하고 즉 띄어쓴다고. 그러나 하나만 나오면 사물이 하나만 나오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명사가 하나만 나오면 그때의 들은 전미사라 반드시 붙여 쓴다. 그래서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다 할 때 들은 전미사라 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건 등이라는 말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등은 앞에 하나의 사물이 오든 둘 이상이 오든 항상 띄어쓴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 들의 경우에는 의존명사 들과 전미사 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하나의 사물이 오면 들은 붙이고 반면에 둘 이상의 사물이 오면 띄어쓴다. 자, 지의 경우는 지라는 의존명사는 오로지 시간이 경과된 것만 나타낼 때, 즉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즉 너를 본 지 오래다 이렇게 시간의 경과, 즉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 이때만 띄었으면 되고요. 나머지 뭐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나머지의 의미는 모두 붙이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 차의 경우 즉 어떤 기회를 겸해라는 의미일 때 의존명사인데 예를 들어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하면 이때의 차는 즉 뒤에 조사애가 왔고 그리고 의존명사로 쓰였지만 예를 들어 명사 뒤에 쓰여서 연수차 하고 이렇게 명사 뒤에 올 때의 차는 전미사죠. 또 판도 바둑 한 판 두자 하고 단위명사 즉 앞에 한하고 관형사가 오고 판을 쓰면 띄어 쓰지만 노름판이니 씨름판이니 하면 반드시 붙이죠. 자, 거기에 또 두 가지 더 쓸까요?
그 아래에 자, 대라는 의존명사와 바라는 의존명사. 반면에 의존명사 대바와 달리 어미, 니은대, 니은바가 있다고요. 자, 이것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즉, 대나 바 뒤에 일부러 격조사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격조사, 뭐 주격조사 이 가래든지 부사격조사 에게라든지 이렇게 격조사를 넣어서 문맥이 된다면 또는 격조사를 이미 격조사가 대와 바 뒤에 써 있다면 그건 의존명사고요. 반면에 니은대 니은바의 경우는 격조사가 일부러 격조사를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니은대 니은바가 어미라 붙인다. 예를 들어 내가 금강산에 가본 바 과연 절경이더군. 자, 이런 말이 있다면 즉 금강산에 가본 바 과연 절경이더군. 그러면 이때 본 바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 일부러 뭐야? 가를 넣어봐도 말이 안 되고 내가 금강산에 가본 바가 과연 절경이다. 어색하죠? 또 애를 넣어봐도 내가 금강산에 가본 바에 과연 절경이군. 어색하죠? 반면에 즉 내가 금강산에 가보니까 하고 이유를 그래서 이유를 말하고 그러므로 이 바는 즉 절대 띄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에서 주의할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이제 실제로 우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서 보면요. 즉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용어들, 단어들 이걸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이 아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요걸 같이 또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안에 든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나머지도 모두 보시는데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넣은 거 그걸 몇 가지 보면요. 가랑이 조심하고요. 그죠? 가랭이 아니고 그리고 가르마예요. 그래서 가르다라는 말에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르마라고 가리마가 아니라 가르마라고 쓰고요. 또 칼치가 아니라 갈치, 강낭콩. 자, 게시판에서는 바로 이 개하고 여의를 쓰지 않고 개하고 여의를 쓰지 않고 즉 어의를 개하고 어의를 써야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요거 함께 알아둘 게 이제 게시판 그리고 휴게실 그리고 또 개양대 그리고 개송 요 네 단어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곡가리고 고삿. 자, 고삿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가 맞는 표현이면 하나는 틀린 표현인지. 자, 우리가 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런 표현을 A 유형이라고 하고 둘을 구별해야 하는 걸 B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 고삿과 고삿은 B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나오듯이 구별해서 써야 될 것이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고삿은 새끼줄을 말하는 거예요. 새끼줄. 그래서 안고삿, 속고삿. 그래서 즉 새끼줄을 말하고 고삿은 어떤 골목의 입구, 초입을 즉 보삿이라고 또는 갈라진 길, 즉 예를 들어 신체에서도 사타구니 같은 부분을 고삿이라고 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의 어떤 갈라진 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삿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둘은 B 유형이죠. 구별해서 써야 될 것이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그래서 고삿 다음 곤란이라고 했을 때 발음이 곤란 즉
리을로 발음이 된다는 것도 조심하고, 즉 곤란하고 리을로 발음을 하는데 여기는 란으로 표기를 해요. 원래는 이 글자가 어려울 란자예요. 어려울 란자라 난이 본래의 말인데 발음조가 일어나서, 즉 발음하기 좋게 곤란하고 란으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곤란이 아니라 곤란. 또 곱슬머리죠. 그래서 곱슬머리. 그리고 곱슬머리는 고수머리하고 복수표준어야. 그래서 곱슬머리도 되고 고수머리도 됩니다. 곱슬머리, 고수머리, 복수표준어. 곱수는 안 되고, 그지? 곱수는 안 되고, 곱슬, 고수, 즉 곱슬머리, 고수머리. 광주리만 맞죠? 그리고 괴나리 붙이면, 괴나리 붙이면 맞고. 자, 여기까지. 나머지도요, 즉 올바른 표기에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을 제가 그랬죠? 어문 규정을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문법적 성질과 함께 학습을 하자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